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암시했던 북한이 국제우주연맹에 회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편 당창건 70주년을 맞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을 내세워서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른바 악단 정치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일본 리스메이칸대 코리아 연구센터 모리 도모미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위원님께 이 질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우주개발국, 국가우주개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우주연맹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기사 나온 걸 보니까는 국제우주연맹에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통신이 이제 발표를 했죠. 오늘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국제우주연맹 66차 총회에서 이제 네. 가입 승인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평화로운 우주 개발의 그 명목을 계속 얘기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하고 있죠. 계속 국제사회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국제우주연맹에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 ICBM이죠. 그 로켓을 합리화하고 좀 보자기를 씌우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에서 그렇지 않아도 2009년부터죠. 여기에 가입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제우주연맹에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승인할 것이다 이런 보도는 사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가입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묵시적으로 좀 허용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기구가 우주 개발 그리고 우주 항공과 관련된 유일한 이제 국제 기구라고 합니다. 비정부 기구인데요. 현재 65개국에서 274개 이제 단체가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는 1992년에 이제 가입을 했죠. 근데 이 기구가 이제 표방하는 것은 우주의 평화로운 이용입니다.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들에 이제 그 연수 같은 걸 보장해주고 이제 우주 개발을 위한 정보 공유 그리고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제 가입 승인을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만요. 북한이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실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평화로운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목적에서 활동하는 회사나 기구나 협회나 어떤 기관도 이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격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그 행동들 그리고 지금 그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무슨 타격 위협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을 했다. 우주 개발 그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국제우주연맹 회원 가입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소위 걸그룹이라고 하죠. 악단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모란보고 악단이 있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청봉 악단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악단을 만들었는데 당창건 이번에 70주년 10월 10일에 공연을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예. 그 성과에 대해서요? 예. 네. 악단을 네. 이렇게 좀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요즘 예.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이유는 저는 첫 번째는 모란봉악당하고 전봉악당이 김정은 시대 시대 전신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승과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계승은 김정은 시대에 만든 기본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그리고 혁신은 김정일 시대에
기본을 발전시켜서 그 오리지널리티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시대가 그 계승과 혁신 이것을 그 기초로 세울 것이라는 것은 그 이미 그 김정일 시대 말기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김정일 전 비서가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 전자도서관에 보낸 친필에 나옵니다. 그 이제 김정은이 어쨌든 북한판 걸그룹이라고 해서 처음에 모란봉 악단을 창단하고 뒤이어서 청봉 악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소위 그 대박을 쳤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봉 악단의 당창건 70주년 기념 공연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모란봉 악단도 기존에 있었는데 이 청봉 악단을 추가로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역사 사회학적으로 좀 고찰을 할 필요가 역사적으로요? 있고, 역사 사회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그 북한의 음악 전체의 계보, 특히 경음악당의 계보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음악당은 그 김정일 시대에 본격적으로 그 등장했는데요. 그 보천보 전자악당과 그 완제산 경음악당, 그러니까 현재는 그 완제산 예술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로던 신문 등 그 북한의 공식 미디어에 따르면 그 모란봉악당은 그 보천보 전자악당을 계승하고 그 전봉악당은 완제상 예술단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아까 저는 그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계승과 혁신이라고 그 말씀드렸는데요. 그 음악 전치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모란봉악당은 그 김정은 시대 보천보악당을 계승하고 그 김정은 시대에 맞춰서 혁신시킨 그런 음악당입니다. 하지만 그 김정일 시대에는 그 보천보 전자악당만 있었는 것이 그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 완제상 경음악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제1비서가 그 김정은 시대를 계승한다고 하면 그 완제상 경음악당도 계승하고 그 김정은 시대에 맞춰서 혁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전봉악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 사회학적으로 네네. 좀 계승하려는 의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원조 걸그룹이라고 얘기가 나누고 있는 그 모란봉 악단 그리고 청봉 악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 그 비주얼적인 면에서만 봐도 기존에 있던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짧은 치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화장도 굉장히 짙게 하고 서방 음악을 좀 표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청봉악단 같은 경우에는 여신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원님? 뭐 악단 자체 이름도 다르죠. 그 모란봉 악단인 경우에는 아마 전자악기 중심으로 전자 음악을 그러니까 보천보 전자악단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다도 젊은 이제 배우들이죠, 가수들. 네. 그리고 더 짧은 그런 아주 파격적인 화려하더라고요. 의상, 미니스커트나 이제 아주 북한에서는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의상 이런 거 하고 활동적이고 이제 좀 발랄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 있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이제 군복 같은 것도 입고 나오고 의상으로. 네. 근데 이제 청봉악단인 경우에는 이제 왕제산 경음악단을 계승을 했죠. 그래서 왕제산 경음악단인 경우에는 이제 경음악입니다. 전자악기보다는 이제 경음악 중심으로 노래를 했었고 또 좀 나이가 모란봉 악단에 비해서는 좀 있는 그리고 이 의상도 아주 좀 우아함을 그런 것을 이제 표방하는 보여주는 그런 악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악단이 쓰고 있는 그런 연주하고 있는 그 악기들 그런 것들도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슷해 보여도 어쨌든 그 계승하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타일도 다르지만은 이 두 악단의 역할도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일단 모란봉 악단 기존에 있었던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당이죠. 당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 이런 노래가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청봉악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우상화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 김정은이 이 청봉악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을까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견해하고 좀 다릅니다. 네. 예, 저는 모란방학당도 그 김정은 제1비서를 그 친성하고 그 찬양하고 하는 노래인 그 예를 들어서 당신밖에 모른다라든가 그이 없이 못 살아 그리고 김정은 참가 그런 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모란방학당 그 곡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노래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친성 그리고 당의 준성 이런 것은 그 모란봉학당뿐만 아니라 음악 전치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악당 전례에 상관없습니다. 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눴는데 역할에 대해서는 뭐 당의 체제 선전이나 김정은 우상화 이렇게 두 악단이 좀 비슷하게 가는 걸로 보십니까?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체제 선전. 뭐 네. 북한 매체에서도 이제 얘기했죠. 총봉 악단 새로 생겼을 때 김정은이 발의에서 생겼고 네. 또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침체를 불사르고 이제 새로운 뭡니까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 예. 그리고 뭐 사상의 척후대라고 하면 선전선동 이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혁명의 나팔수, 그다음에 사상적 기수가 돼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 총봉악단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김정은 우상화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그런 혁명적인 그런 혁명성을 거치시키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역할은 다 같지만 이제 기능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이 총봉악단인 경우에는 좀 가수들이 가요 그런 것들을 좀 노래를 많이 하는 그런 쪽이고 이쪽 그 모란봉악단은 아마 전자악기를 포함해서 이제 악기도 같이 연주하면서 좀 더 발랄한 노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기능적인 네.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쨌든 차이점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관객들, 그러니까 그 악단의 공연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류인산 상무위원이 방북했잖아요. 그때 이 바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같이 관람했다고 하거든요. 그 청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 북한에서는 사실 지도부가 네. 그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그 악단들의 활동 범위와 그다음에 공연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네. 과거에 버천보 전자악단 왕재산 이제 예술단이요. 경음악단이 예. 나왔었죠. 네. 그 전에는 만수대 예술단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만수대 예술단이 이제 김일성 시대에 이거였던 힘을 거죠. 그쪽에 많이 실어줬나 그렇죠. 보죠. 그리고 김종일도 이제 혁명활동을 시작하면서 만수대 예술단에 대한 지도를 많이 했고 자기 부인 고영이도 만수대 예술단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악단을 조직하면서 만수대 예술단이 이제 밀린 거죠. 해서 자기 극장도 이제 내줘야 됐고. 근데 지금도 이제 유사한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모란봉 악단을 더 중시하고 있고 더 좋은 데서 이제 공연하게 하고 있고 또 관객 역시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총봉악단인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요? 일반 주민들 예.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제 모란봉악단인 경우에는 이제 유인산 중국 그 뭡니까 방문한 그런 거의 관료들을 위해서 또 이제 공연을 진행하는 또 그런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내외빈들이 또 있죠. 오시면은 같이 관람하는. 그렇죠. 청봉보다는 이제 모란봉 악단을 더 그렇군요. 이제 내세워서 공연을 시키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고영이가 만수대 예술단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김정은의 바로 부인이죠. 리설주도 바로 이 악단 출신이거든요. 은하수 관현 악단의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리설주가 이 악단들을 관장한다, 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지금 못하니까 그렇습니까? 잘 모르는데요. 단 중국의 그 공영 미디어인 신화통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통신 뉴스 배신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신화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13일 날 그 배신 기사에서 그 리설주 부인이 그 모란봉악당의 일상 운영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혹시 그 진실이라면은 네. 그 이설주 씨가 모란봉악당, 전봉악당에 미치는 영향은
그 크지도 모릅니다. 그 이설주 씨의 경력을 생각하면 모란방학당, 전무학당의 그 총괄 프로듀스를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제 왕제산 예술단과 보천보 전자악단이 있었고 또 이것이 또 근거가 돼서 지금의 청봉악단 그리고 모란봉악단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선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도 분명히 약단을 이용해서 정치를 한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한이라는 그 사회주의 체제가 이 악단, 예술, 음악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그 김정 시대의 정신은 그 김정일 시대의 계승과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앞으로 그 새로운 악단이 나오고 나온다면은 그것은 그 경음악이 아니라 그 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김정일 시대가 막 그랬는데 그 김정 시대도 그 음악 촌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아버지 때도 그랬었던 네. 적이 있었군요. 예. 네, 왜냐면은 그 모란방학당이 그 2014년 5월에 네. 그 전국 예술인 대회라는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모란방학당이 그 예술계에서 제1인자고 그러니까 다른 그 예술가들도 다 모란방학당에서 배워야 된다. 모란방학당의 찬작 깊은 그런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전무학당하고 모란방학당을 이렇게 그 두 악당을 같은 수준으로 그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아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역시 모란방학당이 제일 위에 있고. 모란봉 악단이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김정일 시대 때도 그 보천보 전자악당하고 완제산 경음악당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신곡은 먼저 그 보천방학당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완제상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천보 전자악단이 계승된 게 바로 모란봉 악단이니까 명실상부한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악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봉 악단보다 모란봉 악단이 더 이제 공인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더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자기가 맡은 역할이 충분히 다 있을 겁니다. 그 김정일 시대 때 이제 보천보 전자악단, 왕제산 경음악단이 있었죠. 이 두 악단은 조직된 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조직됐고, 그 다음에 보천보인 경우에는 이제 만수대 예술단의 전자악기 파트가 이제 분리가 돼서 조직이 됐죠. 그리고 자기 기능은 이제 그 전자악기를 통한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고, 왕제산인 경우에는 이제 경음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용조가 있었죠. 해서 북한에 이제 먼저 처음에는 공개가 안 됐었고 이제 간부들 또는 해외 고위 관료들 이런 파티 같은데 비밀 파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그 노래들이 이제 점차 허이천국에서 제작이 돼갖고 한간으로 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좀 알려지다가 90년대 이제 결국은 확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들에 대한 대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원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사는 그 창간거리 아파트에 단독으로 이제 주택을 배정을 해줬고. 굉장한 대우네요. 굉장한 대우죠. 그 다음에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을 시켰어요.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수들은 물론이고 거기 악기 다루는 사람들도 집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집에 올 때 이제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쌓아뒀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 집에 오는데 차 있잖아요. 차. 트럭에 꽉 채워갖고 와요. 선물 쌓여 있으니까.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전달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입회하에서 간부들 입회하에서 대화 좀 하고 부모들하고 가족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 왜냐하면 사생활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김 부자에서 차단시켜서 했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외학 계좌도 있었어요. 계좌. 그래갖고 특별히 이제 돈을 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외화 상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무대 의상이 있어요. 의상 이건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서 원단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값비싸고 좋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 쓸 수 있는 외야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우와 이제 비밀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현재 모란봉 악단이나 이제 총봉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공개가 됐죠. 옛날에는 비공개됐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승을 했고 또 이제 북한 지도부가 가장 아끼고 내세우는 예술 선전 활동이 이제 촌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이제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악단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파급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 악단 정치가 소위 주민들에게 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통하죠. 왜냐하면은 의상도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연주 방식이나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형식들도 좀 새로운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에 뽑혀가는 사람들은 또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가수들 또 이제 음악가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김정은이 앞으로 이 악단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드린 듯이 김정은 시대도 음악 전지를 네. 충분히 활용할 겁니다. 네. 전무악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전무악당을 앞으로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언론에서는 전무악당의 모란봉 준찬조 이것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거 로던 신문을 기초로 예.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 모란봉 준찬조라는 것이 모란봉 악당 아닙니다. 이거 보천보 전자악당 안에 있었던 준찬조라는 서글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면 전무악당은 그렇고 모란봉 악당은 그렇고 앞으로도 새로운 그룹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음악 전지를 더 확대하고 박산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의 악단 정치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광진 연구위원 그리고 모리 도모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